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는 애청자예요. 똑같은 사연일 순 없지만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듯 저희 남편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저를 얻기 위해 열렬한 대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가 결혼을 하였고요. 결혼 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지만 시댁 쪽에선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저희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시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그나마 땅 하나 있는 거 홀랑 팔 수가 있니? 결혼은 원래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결혼 준비도 웬만큼 끝내서 어머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도움을 주려고 그래. 마음 안 써도 돼. 뭐 그렇다면 됐어. 나한테 이런 한 푼 바라지 말아라. 나 진짜 땅 하나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니까 알겠니? 혹시나 해서 채비 치는 거야. 애초부터 이렇게 딱 잘라서 못 해준다고 해야 너네가 기대 같은 걸 안 할 거 아니냐. 안 그래? 어쨌든 내 의사는 이래.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참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언제나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선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형제 사이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남편은 지영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늘 술 마시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 동생을 찾아대는 통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지 왜 결혼한 동생 집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며 밤마다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내 동생 얼굴 보러 왔다. 형이랑 2차로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찾아온 거야. 아, 형, 잘 왔어. 여보, 여기 안주 좀 내와. 간단한 걸로. 나도 형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신 거야? 아휴, 그냥 사는 게 뭔지. 참 남들은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는 게 속상해서. 에이,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지. 형 그렇게 생각 마, 어? 형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보, 빨리 안주 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아주버님도 많이 취하셨는데. 아, 재주씨,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주거리 국물로 좀 내와 주실래요? 속이 허한 게 국물이 당기네요. 본인들끼리 저렇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게 솔직히 웃겼어요. 남들보다 좀 더 이성적인 편이라 사실 아주버님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저렇게 감쌀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해야지 매번 저런 식으로 위로만 해주면 답이 나오나 싶었죠. 이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뻑하면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내서 용돈도 뜯어갔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편은 그런 형에게 끌려다니며
매번 조금씩 돈을 주었고요. 뭐가 잘못된지 한참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어떻게 한 5만 원만 안 될까? 그래도 지갑에 돈은 넣어두고 다녀야지. 아무래도 택시도 타야 하고 이것저것 밥도 먹을 텐데 너무 빈털터리면 좀 그렇잖냐. 그렇지.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5만 원이 뭐야? 여기 10만 원. 당당하게 형 줬어. 괜히 아끼지 말고, 알겠지? 고맙다, 자식. 너밖에 없다니까. 내가 업어 키운 보람이 있어, 내 동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힘이 난다, 힘이 나. 그래요. 형제가 우리 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언제든지 해, 알겠지? 기죽지 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도 서로의 앞가림만 할 뿐이지 아이까지 밀어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참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별 대수롭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독한 사람 취급을 하며 얘기했어요.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아주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저녁마다 오셔서 술상에 가끔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고 40이 넘었는데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해야지. 왜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난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쫄쫄매? 뭐? 아니, 형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내가 형이 둘이냐, 셋이냐? 고작 한 명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형 안타까운 사람이야. 취직도 안 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아, 나는 안 힘들어? 나 자기랑 결혼한 거지. 자기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 피해라니. 우리 형이 무슨 세균 덩어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우, 기막혀.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구나?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다시 한번 형한테 끌려 다녀봐. 나 가만 안 있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조금만 이해해줘. 형도 형 나름대로 고충이 얼마나 심한데. 네가 꼭 그렇게 안 해도 형도 언젠간 앞가림 할 거야.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딱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장남이 취직을 하니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시고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순전히 본인 앞가림을 하겠구나 생각하여 기뻤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주버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생활비 굳이 안 받고 집에 들이기 싫었죠. 반찬은 어떻네, 밥은 어떻네 하실 게 뻔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버님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빠듯한데 생활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 건데 너랑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이참에 돈 번다고 생각하고 방 하나 내줘라. 따로 나가 사는 것보다 낫지. 네? 아, 그건 좀...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사실 불편하죠, 어머님.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산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불편해. 방도 따로 쓰는 거구먼. 이럴 때 도와야지. 엄마 알겠어. 형 들어오면 나야 좋지. 걱정도 덜 되고. 그래, 마음 좀 곱게 써라.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외동이라 그런지
형제정이 없어서 그런가? 에휴, 가끔 보면 좀 그렇다니까. 가끔 보면 나도 이 사람 정없다고 느낀다니까. 어쨌든 형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좀 이해해. 제가 안 된다고 해봤자 이미 남편 선에서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이런 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내고 따졌죠.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면서 절 설득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하니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아주버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죠. 나 절대 못해. 내가 왜 아주버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솔직히 이 집 할 때 어머님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권리로 아주버님을 이 집에 들이겠단 말이야? 당신도 절대 안 된 줄 알아. 알겠어? 여기 사는 사람 나도 있어. 아, 제발. 이미 형은 여기 들어와서 사는 줄 아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거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낸대잖아. 우리도 생활비 빠듯하기도 하고 그거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참아주라. 싫다고. 차라리 남을 들이는 게 편하지. 내가 아주버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나 있어? 우리 가뜩이나 신혼인데 불편하다고. 내가 너 불편하지 않게 다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너 신경 안 쓰이게. 남편의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자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매번 예의 없이 문도 벌컥벌컥 열어댔고 먹고 설거지통에 쌓아두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내겠다던 아주버님은 한 달만 생활비를 냈을 뿐 그 다음번부턴 생활비를 내지 않았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불편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아주버님은 격하게 화를 내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눈치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아주버님은 뻔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주인인 제가 눈치를 봐가며 아주버님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완전 주객전도인 셈인 거죠. 아주버님,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생활비 좀 주시겠어요?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 날도 그렇고 매번 안 내시던데 힘드시면 일단 한 달치라도 먼저 주세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주시긴 하셔야죠. 말도 없이 이렇게 안 주시는 건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 돈을 떼어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무섭다더니 남보다도 더하네 진짜 야박하게. 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줄게요.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참나,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가끔 보면 재수씨 너무 야박한 거 알아요? 그깟 생활비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뭐 형제끼리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 참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저 뒷모습 꼬락서니를 진짜 콱 하고 지워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데 저러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퇴근 후 형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면서 저에게 또 화를 내었어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는지 정말 의아했죠. 본인 형이랑 살지 왜 나랑 사는지 진짜 이해 불가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둘이 대판하고 속상했습니다. 형한테 눈치 좀 주지 마.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어? 형이 돈을 괜히 못 내겠냐? 힘드니까 못 냈겠지. 넌 어쩜 그렇게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냐? 가끔 보면 진짜 독사 같아. 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한심하지. 나이 40이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도 없이 저렇게 동생네 빌부터 사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좋으면 둘이 살지 왜 결혼했냐고. 내 말이 틀려?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나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저 형 엄마. 왜 엄한 여자 데려다가 신세 망치냐고. 아예 이 집에 들이질 말았어야 해. 뭐야? 너 우리 형 무시하지 마. 그건 날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어쨌든 형한테 당분간 돈 얘기하지 마. 정 모자라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너까지 더해서 그 스트레스를 보태야겠냐? 작작해.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정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15살 이상 차이나 보이는 여자였죠. 누가 봐도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걱정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살짝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 뭐 볼 게 있다고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축복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 되실 분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제 내 걱정은 없다 아주. 우리 그네 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여한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쁜 색시감을 데리고 오려고 그동안 뜸을 그렇게 들였어 아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좋아. 어쩜 이리 좋을까? 그러니까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해요. 이렇게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이네요. 진짜 형 너무 축하해. 잘 어울린다. 우리 재수씨도 한미모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재수씨는 인물도 아닌 거 있지? 나 진짜 잘 살 거야. 두고 봐.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드디어 우리 아주버님도 짝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경사예요, 경사.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해주실 수 없다는 것과는 달리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자 하나 있는 땅을 팔아 집이며 조그만 분식집까지 차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들도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좋은 일에 초치지 말라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주버님이 정말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나 있는 땅까지 팔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큰아들 하시는 꼴 같았거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텐 딱 잘라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한텐 이렇게까지 바리바리 다 해다 주실 수 있어? 집이며 가게며 참나. 우리 이 집 할 때 진짜 간신히 했잖아. 그때도 모른 척 하시더니 너무하신다. 엄마가 오죽 좋으면 그러시겠어? 형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삶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이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 그래. 또 나만 나쁜 년이지? 이 집에선 나만 독사야, 안 그래?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도 좀 의아해. 솔직히 그렇게 어리고 잘났는데 왜 나이 든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무슨 뜻이야? 형수님이 그런 무슨 목적이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 조심해. 어디 가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알겠어? 네, 그래야죠. 제가 무슨 입만 뻥끗했다 하면 이 집 식구가 다 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별 수 있겠나요? 말 조심해야지. 남편은 저보고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의심은 갔지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부터 집 가게까지 모든 걸 어머님이 다 해줬던 터라 아주버님과 형님 되는 분도 입이 싱글벙글이었죠. 하지만 형님 또한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놀러 나가는 일이 허다했고 매번 아주버님과 대판 싸우곤 했어요. 그렇게 싸울 때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본인은 손목이 아프다며 애를 절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상 일찍 퇴근한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애 좀 봐라. 또 그네 나갔다. 진짜 내가 제명이 못 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가게나 또 올 것이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매번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너 어딜 나갔는지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야 아주. 어떻게 애만 두고 밖에 나가는지. 지 신랑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손목이 안 좋잖니.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젊은 네가 좀 봐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얼마나 지금 나이에 놀고 싶었겠어요. 아, 정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시터를 쓰세요, 그냥. 아주버님 가게 하는 동안 그래도 수입은 있잖아요. 어머, 남한테 돈 주면서까지 애를 왜 맡겨? 네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낫지 안 그러냐? 좀 봐줘라. 네가 가족이잖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아이 볼 것을 요구했어요. 매번 거절을 해도 아이를 둘러업고 집으로 오는 통에 참 난감한 날이 일수였죠. 오히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싸울 때면 피해는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늘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럼 아주버님이 가게를 마치고 항상 아기를 데리러 오셨고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도 저희 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수씨, 우리 아이 저녁밥 다 먹인 거죠? 우리 애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반찬 부탁드릴게요. 뭐 밥숟갈 한번 얹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데리러 올 동안 밥 먹이고 목욕시키면 딱이겠네요. 부탁 좀 합시다. 가자 이제. 아주버님, 말이 쉽죠? 그게 쉽나요? 옛말에 애 봐주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재수씨 밥 먹을 때 그냥 한 번만 신경 써달라는 건데 뭘 또 그리 받아들여요. 하여간 우리 재수씨도 참나. 원래도 뻔뻔한 인간이었지만 아주버님은 뻔뻔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형님네는 둘째가 생겨버렸고 역시나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까지 낳았으니 철 좀 들었겠지 했지만 똑같았어요. 오히려 매번 싸우고 집을 나가는 형님이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 봐주는 건 제 몫이 되었고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아이까지 미루고 있는 마당에 남의 애나 봐주고 있는 꼴이 황당했거든요. 아, 시터를 고용하시라던지 하라 그래. 왜 매번 내가 희생해야 해? 형님 집 나가는 건 다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내가 애들 못 봐주는 건 아주 죽일년이지? 어쩜 그래 사람들이? 나 이제 희생 안 할 거야. 정말 짜증난다. 왜 내가 두 부부 사이에 매번 껴서 이렇게 희생당해야 하냐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애 보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럼 어쩌냐. 엄마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본다는데 너라도 봐줘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럼 형님은 아니 형님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애들 있는 아줌마가 매번 그렇게 놀러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지. 매번 애 봐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이 뻔뻔하냐 진짜.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지. 아, 그만 좀 해. 애 좀 봐준다고 진짜 생생 엄청 내네. 형제가 좀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떽떽거릴래? 뭐? 땡땡? 그럼 당신이 봐. 왜 나한테 넘겨? 내 형제야? 당신 형제잖아. 앞으로 나 손댈 거니까 그럼 당신이 해결하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약가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다 결국 형님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정도 없이 애들만 팽개치고 말이죠. 집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장사를 해야 하는 아주버님은 애들을 둘러엎고 가게로 나가게 되었고 그런 아주버님을 보는 시어머니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우리 장남 불쌍해서 어떡해.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정말 내가 못 산다. 에이, 엄마, 괜찮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어.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단념해요.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나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 어쩜 좋아. 내 아까운 아들. 저 역시 솔직히 안타깝긴 했지만 제 일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무엇을 신경 쓰랴 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외면한 거와는 달리 결국 이혼한 시숙애들은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아까워 죽으면서 저보곤 당당하게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구, 어쩌냐. 이 애들 불쌍해서. 지 엄마 집 나가고 애 아빠 혼자 이 키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안 그러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럼 어쩌시게요? 뭐 방법 있나요? 형님 전화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무책임할 수가 있대요? 애를 왜 낳았는지 참. 그리고 이혼을 해도 양육비나 이런 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터 구해서 차라리 애들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 좀 해봤거든. 뭐 너도 우리 집 가족이기도 하고 애도 지금 없잖니. 네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네?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다 참았는데 저 애 못 봐주니 그렇게 아세요.
똥줄 빠지게 애 키우는 장남 불쌍하지도 않니?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육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인 거지. 누가요? 제가요? 어머님 진짜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공동육아? 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어머님이 그러라면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럴 줄 아셨어요? 전 절대 애들 못 봐주니까 그리 아세요. 시스터를 쓰시던 애들 돌봄 신청을 하던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진짜 이럴래? 그럼 손목 안 좋은 내가 버려? 네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가며 애를 봐달라고 하냐고?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육아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 구석에 붙어 있었나. 남편이 정상이길 하나 시엄마가 정상이길 하나 어느 하나 정상이 없는 집구석인데 내가 왜 여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소리한 시댁 뒤엎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미친놈의 집구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됐고, 며느리 파업이야. 알아서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봐. 그렇게 내 식구 내 형제 하니까 본인들은 잘할 거 아니야.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난 절대 이 짓은 못하겠으니 알겠어? 당장 이혼이야. 무슨 이혼?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그럴 거야? 그냥 잠깐만 봐달라는 거야, 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진짜? 우리? 너한테 우리는 네 어미, 너 형밖에 없잖아. 난 이 집 식모 아니니? 아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날 호구로 봤지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당장 이혼 소송 접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봐준 비용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거 다 청구할 거야.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알겠지? 어머머, 저거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지금 이혼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원래 그런 애였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애다. 그럼 원래부터 이 집구석은 양심이 그렇게도 없으셨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 이건 무슨. 아니 지금 자기 너무 화나서 그러는데 좀 진정 좀 해, 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니네 세 식구만 가족이지 무슨. 난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어. 그냥 이 집에서 희생하는 인간인 거지. 난 이대로 못 살아. 제가 반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제 모든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말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혼은 남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헛된 노동을 시킨 시어머니와 시숙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전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송을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절 죽일 년 나쁜 년 하며 욕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까요. 나쁜 년? 우리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감히? 자기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까지 걸어? 참나. 재수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매정? 나쁜 년? 참나, 확실히 알았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고 살았는지.
이따위 인성이라면 역시 지금이라도 손절치길 잘했다고 100번 생각해요. 어미부터 아들들까지 제 정상이라고는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독서를 들으니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자극제가 되었어요. 소송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어찌나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은 꽤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늘 당한 저에게 기쁨을 안겨준 소송이니까 말이죠. 이제 시원하냐? 네 뜻대로 돼서? 참, 너무하다 진짜. 우리 형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지. 그걸 못 참아서 그래? 우리 형? 네가 챙겨. 왜 나보고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너네 엄마나 너네 형, 너 그렇게 새 식구 딱 잘 어울려. 알아서 살아. 정상인 난 도저히 너네 집구석에 못 끼겠다. 내가 진작 손절 쳤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아질 날만 있겠거니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공부 많이 했다. 이제 인간 거르는 유형은 확실해졌거든. 새 출발하려거든. 너도 네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 내 가족 모욕하지 마.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참았을 거야. 너무한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참 매정해. 정신 못 차렸네. 넌 소송이 아니라 쳐 맞아야 해. 알아? 내 손 더러워질까봐 안 때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알겠니? 뻔뻔한 놈. 전 그렇게 남편과 모든 소송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고 워낙 정이 떨어져서인지 미련 한 톨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만 애 좀 봐달라며.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네요. 정말 이 사람들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놀라서 말이에요. 가뿐히 문자를 씹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제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도망간 형님은 가게 보증금까지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방으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형님을 찾고 있다고 했고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역시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모질기도 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아이 둘이나 버려놓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힘들었던 일을 웃으며 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제 글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읽으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 세월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